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올해 2월 달에 주식 보상 제도로 이제 도입한 이 RSU는 이제 Restricted Stock Unit입니다. 여기 이제 해당되는 임직원의 물량이 185,525주인데요. 자, 오늘 수급상으로 HLB 쪽에서는 오전장에 프로그램 매수가 2만 주 넘게 일단 들어와 있고요.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나왔던 이제 기사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RSU 대열에 합류했다. 임직원 보상 리보세라임 허가에 관련해서 뭐 좌우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리보세라임 미국 허가를 조건으로 임직원들에게 대규모 주식 지급을 약속한 것이다. 자, 최근에 국내 여러 기업이 도입한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여기 이제 RSU인데요. 주식 보상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스탁 옵션 관련되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사용하는데, 이 스탁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지정한 어떤 가격과 이제 부여한 어떤 가격의 차이를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뭐 수익을 거두는 형태, 이게 이제 많이 좀 있는데, 이 RS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PSU와 마찬가지로 이 주식 보상 제도인데, 요거는 이제 뭐 액면가 형태로 일단 부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00년도 초반 이후에 미국의 이제 IT 기업들이 이제 임직원들의 장기 이제 성과라든지 직원들 관련해서 이제 실행했던 뭐 제도인데요. 국내에서도 대기업 쪽에서는 뭐 하나라든지 최근에 뭐 CJ 쪽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이제 IT 기업 쪽 뭐 게임 회사라든지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도입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부분 제도를 이제 활용했다. 그래서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이제 임직원들이 이제 이런 어떤 보상이 이제 극대화되는 형태고, 그래서 84명에게 이 보통주 185,525주를 부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R이 이제 리스트릭트고요. 리스트릭트드니까 제한이죠. 그 다음에 스탁 유니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상제도의 일종이다. 임직원이 특정한 조건을 달성할 때, 특정한 조건, 이게 특정한 조건이 이제 리보세라임 미국 상업화 성공입니다. 이걸 이제 미리 약속한 수량의 주식을 액면가로 주는 거죠. 액면가로 이제 부여하면 그 차익 관련되는 부분을 행사 뭐 하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일정 시점에 일정한 가격으로 매입에 차익을 보게끔 하는 제도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스탁 옵션이 가장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여기와 좀 다른 점은 이 RSU 같은 경우는 액면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보통 액면가 밑으로 잘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탁 옵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그 행사 가격보다 뭐 떨어져 버리면 뭐 부여를 받은 사람들이 전혀 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거는 액면가니까 보상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높죠. 그리고 이제 부여 시기부터 수년 뒤에 당장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몇 년 뒤에 주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제 해당 임직원들이 이제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어떤 형태겠죠. 그래서 대기업 쪽에서는 하나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여기 대표적인 흐름이 있고, HLB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뭐 RSU가 주식을 지급하는 시기가 뭐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은 FDA 본심사 승인 완료요. 그 승인 심사 1년 뒤에 뭐 50%, 2년 뒤에 50%를 각각 지급하니까, 올해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나와서 승인이 되면 요런 이제 향후에 185,525주 관련되는 부분을 액면가로 받으니까 상당한 이제 시세 차익이 나올 수 있는 거고, 현재 이제 주가 수준을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84명이 본다라고 하면 요게 이제 뭐 한 107억 정도가 되니까요. 억 단위 이상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HLB는 RSU 말고도 기존의 스톡옵션 관련되는 부분들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엘레바의 정세호 장손 부사장 같은 경우가 이제 2020년 영입되면서 스톡옵션을 16만 주, 6만 주 부여를 받았습니다. 이게 행사 가격 자체가 3만 원 미만이니까 향후에 이제 성과에 따라서 이 부분도 상당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겠죠. 허가 이후에.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CR 레터를 받았으니까 CMC 관련되는 부분의 구체적인 부분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제 처리하는 FDA 미팅이 이제 7월 2일 날 하고 얼마나 빠르게 이제 8월 달 리서브미션을 할 수 있느냐. 그 리서브미션 이후에 FDA가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클래스 1, 2, 그 다음 포드파 골 데이터를 다시 설정해서 다시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의 일정들을 해 나가느냐. 요 이제 기대감이 얼마만큼 빠르게 되느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작년도에 NDA 신청을 했을 때 10개월 동안 스탠다드 리뷰니까요. 그 약효라든지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은 이번 CR레터에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소모되는 항서제약의 캄네리주막 관련되는 CMC 관련되는 부분만 이제 잘 마무리하게 되면 최종 허가 관련되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이제 높아지는 어떤 흐름이고요. 보통 이제 CR레터를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일단은 관건이고, 뭐 재임상을 요구한다든지 안전성, 뭐 약효, 유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번 또 아스코 때 파이널 OS값 업데이트를 기존 22.1개월에서 23.8개월로 1.7개월 다시 또 연장을 했던 데이터를 후속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또 이번에 발표했기 때문에 이 키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상당한 이제 극찬을 받았던 이 약물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처리되는지를 좀 챙겨봐야 되는 어떤 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HLB는 자, 이번 주는 이제 매크로 변수 중에서는 결국 이제 뭐 CPI 관련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13일에 FMC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결국 이제 성장주는 제약바이오도 다 신약 개발회사도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 금리 영향을 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 이제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뭐 스위스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ECB 이런 쪽에서는 캐나다 뭐 이런 데서는 금리 인하를 시작했기 때문에 글로벌 금리 인하 관련되는 어떤 공조 흐름을 미국까지 이어간다 뭐 이런 어떤 흐름이 된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매크로 변수의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 어떤 구간이죠. 자, 6월달 들어서는 거래를 이제 5월달 비해서 줄여놓고 플랫형으로 지금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분봉상으로도 지금 6만원대가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5만원대 후반에서 옆으로 이제 일단 가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수세도 한 3만 주 넘게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장중에 현물 쪽에서는 뭐 신한 여기서 매수를 주도하고 있고요. 공매도 창구인 한국에서 조금 매도를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게 생명과학이죠. 생명과학의 최종 유상증자 가격 결정이 이제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유상증자 참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생명과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흐름들 있는 상황에서 약보합세, 그 다음에 제약도 이제 플랫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플랫형 흐름들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반등에서 가장 세게 이제 5,000원권에서 거의 9,000원, 뭐 한 80% 가까이 이제 올라왔던 테라퓨틱스가 이제 6월달 첫 번째 거래일에 이제 21일평을 결국 못 넘어가면서 음봉 나오고 이제 옆으로 가는 어떤 플랫형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죠. 7,000원권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수급상에서는 프로그램 외국계 쪽에서는 계속 일단은 뭐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거래량 자체가 지금 작기 때문에 거래가 늘면서 이제 방향을 어떻게 만들지 이제 흐름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6월달 들어서 플랫형 모습을 오늘도 이어가면서 4,000원대 중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HLB라든지 이선 종목은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노베이션도 뭐 지금 플랫형으로 이제 옆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이제 강보합권 거래량은 여전히 좀 작지요. 그 다음 오늘 파나진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파나진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들은 따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가 이제 뭐 일단 양봉을 갭다운 양봉을 일단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HLB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지금 시가총액이 여전히 7조 7천억 되면 지금 시가총액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코스피 관련되는 부분에서 시가총액이 한 50위권 정도가 지금 8조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본래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이 정기 변경은 6월 달하고 12월 달이고 이제 수시 변경 특례 이제 뭐 관련되는 부분 적용하려면 이제 50위권 안에서 한 2주 정도가 있어야 되는 어떤 흐름인데,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이 8조 4천억이니까 7조 7천억 좀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8조가 넘어가고 뭐 이런 어떤 흐름에서 급등을 해야 패시브 자금은 다시 또 유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보험 이런 어떤 이제 패시브 관련해서 흐름들은 이제 거기야 연동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순환매가 지금 적극적으로 여기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플랫한 흐름이 일단은 이어가면서, 플랫형 흐름이 갈 때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안 빠지면 됩니다. 그래서 6만원권 구군에 붙여서 이제 흐름들을 보는 흐름으로, 지난주에 이제 제약바이오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뭐 알테오젠이나 그 다음에 뭐 유한양행이나 이런 아스코 관련되는 부분의 종목들도 일단은 금리단 영향에 지금 받고 있는 가운데 HLB 종목들은 그냥 소폭의 약보합세 흐름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옷장에도 이제 이 흐름을 유지하면서 이제 6만원대 부근의 어떤 시도를, 장중의 고가를 넘어가는 흐름을 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카톡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